23년 2월 10일 오픈 DMQA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Improving Sampling Speed of Diffusion Model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DDPM 모델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디퓨전 모델의 그 단점으로 지적되는 하나가 이제 샘플링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건데 그 샘플링 스피드 쪽으로 이제 이 디퓨전 모델을 개선했던 연구들을 살펴보고 오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DMQA 랩에서 이제 협박 통합 과정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생성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들으시고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제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런 것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제로 나와 있고,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이 그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어떤 미술 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이제 그 출품된 작품이 수상을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사였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림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 어떤 인물이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나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그 만화 캐릭터처럼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모델들 뒤에는 다 이제 디퓨전 모델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디퓨전 모델이 이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떤 생성 모델이 가져야 하는 이제 세 가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떤 샘플을 이제 샘플링 해낼 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라는 특성을 하나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 모델이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그 이미지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그 이미지를 이제 빠르게 생성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제 생성 모델이 뭐 좋은 생성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겐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연구가 됐던 생성 모델 중에 하나고요. 아래는 또 이제 VA나 Normalized Flow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생성 모델 예제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오늘 소개드릴 디퓨전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을 보시면은 이제 샘플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다양한 이미지도 생성해낼 수 있는데 단점으로 계속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샘플링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점이 디퓨전 모델의 단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디퓨전 모델의 샘플링 스피드를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퓨전 모델이 어떤 건지, 그 디퓨전 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DPM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DPM, DDPM도 그렇고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들도 모두 그렇지만 이제 보통 두 가지 어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forward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통 X0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데이터에 약간의 노이즈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과정을 forward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orward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어떤 노이즈 스케줄, 그러니까 노이즈를 얼마나 추가할 거냐에 따른 그런 스케줄, 사용자가 미리 정해 놓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노이즈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의되는 이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완전한 노이즈, 랜덤 노이즈 같은 경우는 보통 X라지티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X라지티에서 점점점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클린한 이미지, 클린한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과정을 리버스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디퓨전 모델에서 모델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저 리버스 프로세스를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 디퓨전 모델을 리버스 프로세스를 잘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는 이 랜덤한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점점 제거해 나가는 모델을 학습을 했으니까 랜덤한 노이즈에서 모델을 활용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런 새로운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DDPM의 어떤 트레이닝과 샘플링 과정의 알고리즘은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시에 이제 DDP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시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고요. 그 데이터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노이즈가 끼어 있는 데이터 x 스몰 t를 만들어내고 이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모델에 넣어서 어떤 출력값을 내뱉게 되고 이 모델의 출력값이 이제 어떤 노이즈를 예측을 해라 라는 형태로 이제 그 어떤 로스 펑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스 펑션을 통해서 모델이 이제 계속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 트레이닝 과정은 각 시점에서 그러니까 x t가 들어와서 이제 어떤 시점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시점에서 이 모델이 이제 어떤 노이즈를 제거를 해야 이 우리가 점점 클린한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이 어떤 DDPM의 트레이닝 과정이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게 이제 코드 프로세스가 노이즈를 점점 추가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렇게 노이즈를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추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식적으로 이제 이걸 바로 유도를 하면은 이 클린한 이미지 x0에서 어떤 시점이 됐든 xt를 이제 바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그냥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바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단계고요. 샘플링 단계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모델이 각 시점에서 이제 어떤 노이즈들을 제거를 해야 이제 우리가 클린한 이미지를 점점 생성해 나갈 수 있는지 학습을 했으니까 샘플링 단계에서는 이제 완전 랜덤한 노이즈를 하나 샘플링을 하고요. 그 랜덤한 노이즈를 모델에 태워서 노이즈를 조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x 라지 t 마이너스 1 이거를 다시 모델에 넣어서 노이즈를 조금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노이즈를 제거를 해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클린한 이미지를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DDPM의 단점, 샘플링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DDPM에서는 이 라지티를 그 1000이라는 숫자로 잡게 됩니다. 그러면 더 라지티를 1000이라는 숫자로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하나를 샘플링하기 위해서 모델 포워딩을 1000번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생성 모델 중에서 이제 겐이라는 생성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겐은 어떤 랜덤한 노이즈를 입력받아서 이제 바로 한 번의 모델 포워딩만으로도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내게 되는데 DPM은 반면에 이제 1000번 포워딩을 해야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 말은 겐보다 DPM이 이제 그 샘플링 속도가 1000배 느리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DPM의 어떤 그 샘플링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단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점점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모델을 여러 번 포워딩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샘플링 스피드가 느려지는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좀 자세한 DDPM이나 혹은 이제 모델의 기초에 관한 내용은 이제 해당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 좀 집중을 할 거는 이제 기본적인 디퓨전 모델보다는 이제 그 샘플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디퓨전 모델 연구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간단한 심플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디퓨전 모델의 어떤 샘플링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제 그 타임 스텝 시점이 이제 1000에서 999, 998 이런 식으로 갔었다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반드시 한 스텝씩 가야 되냐? 그냥 저 스텝 수를 늘리면 안 되냐라는 이제 심플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 스피드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1000, 998, 996 이런 식으로 스텝을 두 개씩 뛰어넘으면서 이제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 이제
샘플링 스피드가 그만큼 2배만큼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타임 스텝이 이제 터닝 샘플링 할 때 타임 스텝이 터닝 경우랑 이제 500인 경우 두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샘플링을 해본 예제를 이제 아래 가져왔고요. 타임 스텝이 1000인 이제 1000번을 모두 다 이제 거쳐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임의로 이제 그 타임 스텝을 뛰어넘어가면서 이제 생성한 이미지는 이제 좀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단순히 뛰어넘었을 때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forward process랑 이제 reverse process를 정의를 할 때 이걸 마코브 체인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 일종이고요. 랜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심플하게 어떤 확률 변수들의 나열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forward process랑 reverse process를 마코브 체인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고, 마코브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률 변수의 나열, 랜덤 프로세스인데 어떤 랜덤 프로세스냐라고 하면은 이제 현재 시점의 어떤 스테이트, 상태가 그 이전 시점의 어떤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랜덤 프로세스를 마코브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수식을 보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상태는 이제 이전의 컨디션들이, 그러니까 그 이전 타임 스텝, 그 이전 시점들의 어떤 컨디션들이 모두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오직 이제 xn에만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랜덤 프로세스를 마코브 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그 심플한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한 스텝 한 스텝씩 갔던 거는 이제 마코브 체인이라는 라는 그런 특성을 만족을 하면서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이 잘 됐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고, 이제 단순히 이제 이렇게 스텝을 2개씩 뛰어 넘어가면서 어떤 샘플링을 진행을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998이라고 하는 건 이제 999에만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마코브 체인의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투스텝씩 감으로써 그런 마코브 체인에 대한 가정이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상한 샘플이 생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코브 체인의 어떤 가정을 깨서 이제 샘플링 스피드를 좀 높이겠다라고 이제 등장하는 논문이 이제 DDIM이라고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DIM에서는 저 마코브 체인이라는 가정을 깨기 위해서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non 말코비안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 이제 non 말코비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존의 마코비안으로 이제 정의한 포워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xt 기분 xt-1로만 이렇게 딱 정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x0라고 하는 컨디션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이제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non 말코비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리버스 프로세스도 이제 xt-1 기분 xt로만 원래 정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세타라고 하는 게 컨디션으로 하나 더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리버스 프로세스는 말코비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non 말코비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 세타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로스 펑션을 유도를 하게 되고요. EDIM에서는 그 유도한 로스 펑션이 결국에는 DDPM의 로스 펑션과 동일을 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 DDPM의 로스 펑션과 동일하다라는 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DDIM에서는 DDPM에서 DDPM으로 이제 트레이닝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즉 DDPM으로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DDIM의 어떤 샘플링 방법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샘플링 스피드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DDPM이나 DDIM이나 동일하다라고 이제 앞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DDIM의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만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저 F세타라고 하는 게 이제 컨디션으로 주어지고, 저 F세타의 정체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XT를 기반으로 X0를 예측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T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이즈가 끼어있는 이미지를 의미를 하고, 그 노이즈가 끼어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X0를 예측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의 DDPM은 이제 XT만 가지고 XT-1을 예측을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DDIM은 XT와 X0를 함께 활용을 해서 XT-1을 예측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리버스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면은 넌 마커비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심플한 아이디어, 투스텝씩 넘어가는 심플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제 아래처럼 이제 생긴 게 DDIM의 리버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DDIM에서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이제 랜덤한 텀이 원래는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 상에 뒤에 붙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점이 또 DDIM의 샘플링 방법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단순히 저 시그마 t를 이제 0으로 설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샘플링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DDPM 1000스텝으로 이제 제너레이션한 그런 얼굴들이 이제 가장 위쪽에 나와 있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DDIM으로 샘플링 했는데 이제 1000스텝으로 샘플링한 결과들이 나와 있고 가장 아래에는 DDIM으로 샘플링 했는데 이제 100스텝 안에 이제 제너레이션한 결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스텝 만에 저걸 제너레이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타임 스텝이 1000이었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이제 10개씩 뛰어넘어서 1999, 990, 980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을 진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된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샘플링 그 스텝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샘플링의 어떤 퀄리티가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줄여서 이제 보통 디노이징 디퓨전 겐이라고 부르는 논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징 디퓨전 겐, 줄여서 이제 DD겐이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이제 여기서 이제 태클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어떤 스텝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넌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점을 이제 하나 발견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샘플링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0가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통 x0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분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분포 띄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점점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이제 점점 가우시안 분포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x5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스테이트들로 이제 하는 그 분포를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시각화가 된다.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어떤 타임 스텝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포가 점점점 이제 한 스텝 갔을 때는 이제 가우지안 분포랑 거의 유사한데 이 스텝이 커지면 커질수록 넌 가우지안 분포로 간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이 스텝 수를 키우려면 결국에는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그 옮겨가는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가우지안이 아니라 넌 가우지안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을 깨기 위해서 이제 논문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DDPM이랑 DDIM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DDPM 같은 경우는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가 말코비안이었고 이제 그 가우시안으로 정의가 됐었고요. DDIM 같은 경우는 그 DDPM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넌 말코비안으로 정의를 했지만 그 리버스 프로세스 자체가 이제 여전히 가우지안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D겐에서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이제 넌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겐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DDIM에서 XT를 가지고 X0를 예측하고 그걸 가지고 XT-1을 샘플링을 했는데 DDIM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XT를 받아서 X0를 예측하는 저 과정 자체가 이제 그냥 어떤 XT를 모델에 넣어서 그 모델의 아웃풋을 가지고 그냥
이 가우시안 분포의 이 민값을 계산을 해내고 거기서부터 그냥 xt-1을 샘플링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xt에서 x0를 예측하는 게 디터미니스틱하기 때문에 이 리버스 프로세스 과정이 그냥 가우시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DD겐에서는 이 xt에서 x0를 예측을 할 때 어떤 랜덤성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랜덤성을 부여를 할 때 이제 제너레이터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xt랑 이제 랜덤한 벡터 z를 입력을 받아서 제너레이터가 x0를 생성을 하고 그 x0를 가지고 이제 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xt-1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t에서 x0를 예측할 때 이게 더 이상 DDIM처럼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스토캐스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동일한 xt를 넣어줘도 그때그때 예측이 되는 x0가 이제 그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러면 더 예측되는 x0가 그때마다 달라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제 변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즉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xt-1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분포 자체가 넌 가우시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디겐에서는 이제 큰 스텝수,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큰 스텝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리버스 프로세스의 그 어떤 분포가 넌 가우시안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러면 저걸 넌 가우시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너레이터 이제 겐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하게 되고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노이즈가 낀 이미지 XT를 입력받아서 클린한 이미지 X0를 예측을 할 때 그 과정을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가져감으로써 이제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넌 가우시안으로 이제 뭐를 피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DD겐의 프레임워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클린한 이미지 X0를 입력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서 XT-1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더 노이즈를 추가해서 XT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XT를 이제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하는데 이때 XT만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Z라고 하는 랜덤 벡터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Z라고 하는 랜덤 벡터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XT를 넣었을 때 X0를 예측을 할 때 이제 항상 고정된 X0가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X0가 예측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XT랑 X0를 가지고 이제 XT-1을 샘플링을 할 때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서로 다른 XT-1가 즉 고정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제 다른 노멀 디스트리뷰션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 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내는 어떤 분포가 넌 가우지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제너레이터가 이제 만들어낸 xt-1과 원래 진짜 xt-1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이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수행을 해서 이제 이 제너레이터가 t에서 xt-1로 가는 그 분포를 피팅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D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험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X축 같은 경우는 샘플링 스피드를 의미를 하고 FID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제너럴 그 생성 모델이 얼마나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고 그냥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D겐 이전에 이제 제한이 되었던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샘플링 속도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찍혀 있는 점들은 그 M 기반의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M 기반의 모델들에 거의 준할 정도로 샘플링 속도를 많이 줄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평가 지표들을 가지고 각각의 그 모델들을 평가를 한 건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샘플링 스피드 쪽을 보면 예,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DD겐이 이제 0.21초로 이제 다른 이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보다 굉장히 샘플링 스피드가 낮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겐 기반의 모델들보다는 여전히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이 샘플링 스피드를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샘플링 스텝을 극단적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hours라고 되어 있는 이 중간 거
게 이제 DDG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샘플링 스텝을 극단적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들에 거의 준하는 성능을 내고 있다. 그리고 겐보다도 더 어떤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이 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모델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기법이고요.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고 무겁고 이제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이 사전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는 티처 모델의 어떤 지식을 전달받아서 티처 모델이 준하는 성능을 내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경량화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기법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스튜던트 모델은 티처 모델보다 파라미터 수가 적고 이제 티처 모델의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스튜던트 모델이 어떤 출력값을 내뱉게 되고 그 출력값이 이제 티처 모델의 출력값과 최대한 유사해져라 라는 로스가 하나 존재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스튜던트 모델의 어떤 아웃풋으로 그 원하는 태스크를 하나 수행해라 라는 이 두 가지 로스를 통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일반적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도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로 이제 이 스피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전에 학습된 디퓨전 모델을 이제 티처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튜던트 모델은 이제 그 스텝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하는 모델을 스튜던트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은 이제 티처 모델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이제 동일한 파라미터에서 출발을 해서 티처 모델은 프레이즈를 시켜놓고 스튜던트 모델만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샘플링 스텝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그 디퓨전 모델의 그 학습 과정이랑 동일하게 클린한 이미지를 입력받으면 거기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그 노이즈 추가한 이미지를 티터 모델에 이제 두 번 태우게 되고요. 그래서 스탠트 모델은 이제 처음에 이 x키를 입력받아서 x-1을 예측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되게 되면 스탠트 모델은 티터 모델보다 어떤 그 타임 스텝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샘플링 할 때 그 타임 스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모델을 이제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번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어떤 샘플링 스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과정을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적은 스텝 수만으로도 이제 좋은 샘플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을 저희는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 된 그런 이미지들을 살펴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이제 256 스텝을 통해서 샘플링한 그런 이제 이미지들인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원 스텝까지 줄였을 때 약간 이제 샘플이 깨지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준수하게 이제 샘플들을 생성을 해낸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On Distillation of Guided Diffusion Model이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Progressive Distillation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디퓨전 모델들 나오는 디퓨전 모델들에서 거의 활용되는 테크닉이 Classifier Free Guidance라는 상황 아래에서 저 Progressive Distillation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이제 제안을 한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Classifier Free Guidance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Score SD라고 하는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플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DDPM의 어떤 타임 스텝을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확장한 논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일하게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고 리버스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저희 모델이 이제 아웃풋으로 내뱉어주는 값이 이제 여기 스코어 펑션이라는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처음 제안을 했던 거는 어떤 학습된 언컨디셔널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 unconditional 모델하고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처음 보여주게 되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이 스코어 펑션 자체가 이제 unconditional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log px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log p x 기분 y로 이제 대체를 해주게 되면 저 컨디셔널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된 unconditional 모델을 가지고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저 수식을 살펴보면 이제 위에와 같은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 있는 텀은 이제 저희가 미리 학습해놓은 unconditional 모델의 얻은 아웃풋과 이제 y given x, 그러니까 로그 p의 y given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외부의 클래시파이어를 활용을 해서 그거의 그레디언트 값,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모델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값을 단순히 여기에 끼워 넣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의 어떤 를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해당 모델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는 게 이제 제한이 되게 되는데,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혹시 겐에서 트렁케이션 트릭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저 트렁케이션 트릭의 역할과 정확히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제 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랜덤 노이즈를 샘플을 하고, 가우시안에서 보통 샘플을 하죠. 그래서 랜덤 노이즈를 샘플을 하고 그걸 제너레이터에 넣어서 이제 샘플을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 그 샘플 생성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이 프로버빌리티가 좀 낮은 쪽에서는 이제 생성되는 애들은 조금 그 샘플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잘라내고 이제 이 중간 부분의 어떤 랜덤 노이즈에서만 이제 그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을 해내면 이미지의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 조금 제한될지 모르겠지만 샘플 퀄리티는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이제 트렁케이션 트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히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다. 디퓨전에서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통해서 저 다이버시티와 샘플 퀄리티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컨디셔널 모델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모델이 아니라 언컨디셔널 모델 가지고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하는 거를 소개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단순히 이제 그 클래시파이어 쪽에 그 그레디언트의 어떤 스케일 값을 더해주면, 즉 여기에 스케일 값을 크게 주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컨디션을 더 세게 걸어주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런 식으로 컨디션을 더 세게 걸어주면은 이제 샘플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게 제한이 되는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이제 말 그대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이제 클래시파이어 없이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더 값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 모델과 언컨디셔널 모델을 가지고 이제 더 값을 이제 근사를 하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는 어떤 외부의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컨디셔널 모델과 언컨디셔널 모델이 있으면 가이던스 테크닉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었고요. 결국 해당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가 이제 워낙 이제 많은 디퓨전 모델들에서 활용이 되는 테크닉이다 보니까 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디셔널 모델이랑 언컨디셔널 모델 두 개가 필요한데, 그리고 두 개에 대해서 모두 다 포워딩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그래도 샘플링 스피드가 느린 디퓨전 모델이 이제 샘플링 스피드가 2배만큼 더 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스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디스틸레이션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되는 티처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그 아웃풋이 이제 어떤 티처 모델의 아웃풋이 되고, 이 값을 이제 스탠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 진행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을 정확히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의 어떤 그 두 개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은 똑같이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샘플링 스텝 수까지도 이제 줄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샘플들을 조금 살펴보면 기본적인 이제 텍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샘플링 했을 때는 이제 4스텝으로 샘플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깨지게 되는데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프로그레시브 디스플레이션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상황 아래에서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은 스텝 수만으로도 준수한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제 디퓨전 모델들의 어떤 샘플링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처음에 소개드린 그 DDIM 같은 경우는 이제 DDPM의 어떤 리버스 프로세스가 마르코비안이다라는 그 단점을 해결함으로써 샘플링 스피드를 개선한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개드린 DDGen 같은 경우는 그 샘플링 스텝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리버스 프로세스가 이제 너무 가우치안이어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걔네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린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샘플링 스텝수를 절반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스텝수만으로도 이제 준수한 퀄리티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동안 세미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